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이라서 난방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겠지만 구조적인 원인도 있는데요. 미국이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자리 잡으면서 자국 내 소비보다 수출하는 양이 더 많아진 데다가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까지 겹치면서 가스값이 치솟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반사이익을 얻는 곳도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석유보다 더 비싸지면서 발전소들이 벙커CU 같은 중유를 다시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동안 고전하던 우리나라 정유사들이 중유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호재를 맞았다고 합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불러온 나비 효과,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프랑스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하면 보통 스키장이라든지 관광지에서 타는 이동수단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프랑스에서는 케이블카가 대중교통으로 활용된다고 하네요. 오는 13일 파리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지역의 케이블카 노선이 첫 운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이 자신의 관세 정책을 위법으로 판단할 경우 미국 안보에 역사상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관세가 국가 안보를 강화해온 핵심 수단이라며 위법 판결이 내려지면 미국이 재정적으로도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며 이르면 연내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급심에서는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종전안을 두고 미국의 중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토 양보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어떤 영토도 포기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하며 러시아가 요구하는 동부 돈바스 영토 인정 요구를 거듭 거부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협상에서 우위에 있는 건 러시아라며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최신 종전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순방을 통해 지지 확보에 나서며 수정된 협상안을 곧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법인은 물론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 소송이 뉴욕 연방법원에 제기될 예정입니다. 미국 현지 법무법인 SJKP는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INC는 델라웨어 등록 뉴욕 상장 기업으로 미국 사법 시스템을 통해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될 예정으로 쿠팡 본사를 겨냥한 첫 대규모 소비자 집단 소송이란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브라질 의회가 쿠데타 모의 혐의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형량을 크게 줄이는 법안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보수 성향 의원들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형량은 현재의 27년 3개월에서 2년 4개월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우소나루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이후 군사 쿠데타 모의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11월부터 복역 중입니다. 그의 장남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의원은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7층 빌딩에서 폭발음과 함께 큰 불이 나 임신부를 포함해 최소 22명이 숨졌습니다.
화재는 현지 시각 9일 정오쯤 1층에서 시작됐으며 약 3시간 만에 꺼졌는데 옥상이나 고층에 고립됐던 10여 명은 비상사다리 등을 타고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빌딩 1층에 있는 드론 보관구역에서 불이 시작됐으며 드론 배터리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정확한 화재 조사 원인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오싹한 오버매치 브리프. 네, 뉴욕타임스가 미중 전쟁 발생 시 예측 상황을 담은 오버매치 브리프 보고서를 입수해서 주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했을 때 미국이 개입을 하더라도 중국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미 국방부가 예측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는데요. 국방부 작전평가국이 작성하는 이 오버매치 브리프는 한 해에 걸쳐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에게 극비리에 전달된 핵심 군사 현안을 종합한 연례 하나의 보고서입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국이 대만을 도와서 군사 개입을 하는 상황을 상정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첨단 무기들이 대만에 접근하기도 전에 파괴할 능력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네. 이 보고서는 전쟁 상황을 가정해서 시뮬레이션하는 워게임을 통해서 미 해군의 최신의 항공모함까지 중국 공격을 버텨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겨냥해 카리브해에 배치된 최신의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 가공할 만한 화력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최신의 제럴드 포드함은 베네수엘라처럼 이 가난한 약소국과의 전쟁에서는 효율적일지 몰라도 새로운 형태의 공격에는 치명적으로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이 포드함을 격침시킬 수도 있는 새로운 형태의 공격의 대표 사례로 중국이 최근 600기까지 축적한 극초음속 무기를 예시로 들었는데요. 네. 음속의 5배에 이르는 가공할 속도로 발세가 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최신 전력이라도 요격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국의 정찰, 통신 위성을 파괴할 능력까지 이미 갖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또 미국의 전력 강화 방법에서도 값만 비싸고 취약한 무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빠르게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전체적으로 좀 뒤처져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미국 국방비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4%로 8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는 점도 미국의 군사력 위협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공지능 기술과 사이버전 혹은 생화학전 위협도 지속적인 도전 요소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보고서에서 나타난 그림은 일관되고 충격적이다라면서 미국이 강한 군대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전쟁 개시가 아니라 미래 전쟁 억대에 있다라며 효율적인 전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네. 미 국방부가 대중전력의 열세를 시인한 것,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보다 국방력에서 좀 뒤지는 것 같다라고 시인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피터 헤그세스 이 국방장관은 지난 11월에 자체 가동했던 워게임 결과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항상 이 워게임을 돌려보면 진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1년에 백악관 고위 관료가 중국은 미국이 내놓는 어떤 군사적 비책에도 겹겹이 대비책을 마련해뒀다라고 평가한 오버매치 브리프를 읽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비화도 전한 바 있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열세가 이처럼 관련자의 전언, 그러니까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문건으로 알려진 게 이번은 처음이다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자유진영 동맹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군비 증강 요구가 더 거세질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이게 문제점일 것 같은데 실제 이번 오버매치 브리프에도 이 중국의 역량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자원 결집이 필요하다라면서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내탓 공방. 네. 네. 이 탓이다. 네, 이렇게 서로가 얘기하는 네 거죠? 탓이다. 네.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의 2단계 이행이 논의되는 지금 이 순간에 네. 서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른 1단계 휴전 중인 상황인데요. 그렇죠. 네. 우선 현재 시간 9일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공보국은 휴전이 이루어진 후
후 이스라엘의 휴전 위반 사례가 무려 738건에 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자지구 공보국에 따르면 지난 10월 10일 휴전이 발효된 후 60일간 이스라엘군의 민간인 겨냥 사격이 205건, 군용 차량의 주거 지역 침입건이 37건 등이 있었다라고 집계가 됐습니다. 가자지구 공보국은 이런 위반 행위로 민간인이 무려 386명이 숨지고 980명이 다쳤다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지난 2달간 가자지구에 3만 6천 대의 구호품 트럭이 진입을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13,511대만 들어왔을 뿐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는 휴전 합의의 38% 수준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하마스 정치국의 호산바드라는 합의 위반이 계속되는 한 2단계는 시작될 수 없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1단계 이행을 완료하도록 압박해 줄 것을 중재국들에게 요청한다라고 AFP 통신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도 주장을 입장인지. 하겠어요. 네, 이스라엘 같은 경우 오히려 하마스가 이스라엘군 철수선 옐로라인을 침범하고 인질 시신 송환을 늦추면서 이 휴전 합의를 빈번하게 어겼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군은 성명에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라파 지역에 배치된 이스라엘군 부대를 공격해서 군인 5명이 부상당했다. 하마스 테러 조직이 정전 협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마스는 휴전 발효 4흘 만인 10월 13일 합의대로 생존 인질 20명을 즉각 석방했는데요. 인질 사망자의 경우 시신 수색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송환이 지연됐고 가자지구에 남아있던 28구 중 군인 이제 한 시신 한 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29일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스라엘군 철수 범위 확대, 국제안정화군 투입, 또 하마스 무장 해제 등이 포함된 2단계로 나아갈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서로를 탓하는 상황에서 2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 멀고 험한 노벨 평화상 시상식. 네, 베네수엘라 반독재 투쟁의 상징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당초에 예정됐던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되면서 이 마차도의 시상식 직접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녀의 행방은 베네수엘라에 있는지 아니면 시상식이 열리는 노르웨이에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노벨위원회는 10월 10일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호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서 마차도를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마차도는 수상자로 발표된 뒤 SNS에 이 상을 고통받는 베네수엘라 국민과 우리의 대의를 단호하게 지지해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라고 올리기도 했는데요. 마차도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철권 통치에 맞서서 작년부터 이 베네수엘라 모처에 은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보통 평화상 수상자들은 관례적으로 수상 하루 전에 기자회견을 가져왔는데 이 노르웨이 노벨연구소가 처음에는 노르웨이 노벨연구소에서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은 연기됐다라면서 마차도가 기자회견에 참석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준비하고 있다면서 최소 2시간 전에 언론에 다시 공지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연구소 측은 예정 시간보다 3시간이나 늦게 오늘은 기자회견 행사가 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돌연 발표를 한 겁니다. 이후 연구소 측은 이메일을 통해서 마차도가 노르웨이 오슬로까지의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했다며 현재로서는 그녀가 노벨 평화상 시상식에 언제 어떻게 도착할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현재 마차도의 위치는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녀가 유럽에 도착을 했고 푸에르토리코를 거쳐서 베네수엘라에서 몰래 나올 수 있도록 미국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근데 뭐 확실하지는 않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마차도가 출국할 경우엔 탈주범으로 간주하겠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 상태라서 그녀의 거처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시상식이 열릴 예정인 오슬로 시내 호텔 일대는 다수의 경찰이 쫙 배치가 되면서 경비가 한층 강화됐는데 마차도가 직접 시상식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는 마지막까지 안갯속입니다. 그러네요. 자, 다음 키워드 미군용 제미나이. 네, 미국 국방부가 구글의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하는 군사용 인공지능 플랫폼
제너리에이티브 AI 플랫폼을 공식 출범합니다. 네. 상업용 생성형 인공지능을 국방부에서 배포한 건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AI가 기술적으로 접목이 되면 더 효율적일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병력 채용, 인사관리 효율화, 문서 데이터 검토나 분석 자동화 또는 군사적 의사결정 보조와 자율 판단 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 AI를 활용한 군 현대화를 미국이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정부용 제미나이 전면 도입 결정은 전례 없는 수준의 AI 기술 우위를 달성하라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올해 7월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국방부는 미국의 주요 빅테크 업체가 가지고 있는 이 상업용 AI 기술을 국가 안보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오픈 AI나 구글, 엔트로픽 등과 같이 이제 각각 최대 2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3천억 원 규모의 AI 관련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현재 시간 9일 SNS에 영상을 게시하면서 미국 전쟁의 미래가 바로 이것이다. AI라고 쓴다라면서 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의 적대국들도 발전을 하고 있지만 전쟁부는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플랫폼은 구글 제미나이를 시작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최첨단 인공지능 모델을 모든 미군 전사의 손에 직접 쥐어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마치 AI를 무기인 것처럼 직접 미군의 손에 쥐어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점이 인상적인데요. 그러면서 이 AI 플랫폼이 미국의 AI 혁명에 또 하나의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라면서 모든 전투원이 최첨단 AI를 전투력 증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작전 우위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서 미국을 AI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더 공고히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군사 측면에서도 이제는 AI를 이용하겠다. 네. 미국의 포부였고요. 다음 키워드 힙합 제왕의 통 큰 투자. 네. 팝스타 비욘세의 남편으로 유명한 네. 미국의 힙합 제왕이자 프로듀서 제이지 이야기인데요. 네. 제이지가 K-팝, K-푸드, K-뷰티 등 한국 문화 산업에 투자하는 7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마련해서 화제입니다. 오, 네네. 네, 9일 한화자산운용은 미국의 마시펜 캐피털 파트너스와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00억 원 규모의 이제 사모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마시펜은 제이지가 전문 투자자인 제이 브라운, 로비 로빈슨 등과 공동 설립한 벤처 캐피털입니다. 네. 이번에 조성되는 이 사모펀드는 K-팝, K-푸드, K-뷰티 등 한국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K-컬처가 세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자 와. 이러한 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까지 이렇게 생겨난 겁니다. 그렇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MOU 소식을 보도하면서 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같은 그룹이 전 세계 공연장을 가득 메우고 오징어 게임과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콘텐츠가 스트리밍 플랫폼을 석권해서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다면서 이번 펀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기관 투자가 국부펀드 및 고액 자산가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네, 한국 문화산업이 해외로 더 활발히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K컬처에 제이지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이 정도 투자를 하는 거 보면.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어떻게 또 발전을 해나가야 할지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키워드 금부자의 진짜 속내. 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네. 금의 주인을 그런데 국민으로 명시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네. ECB 유럽 중앙은행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의회는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의 금이 국민이 속한다라고 명시한 예산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네. 여기에 유럽 중앙은행이 개정안 초안에 해당 이 조항의 취지에 대한 설명이나 메모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금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부족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네. 중앙은행의 금이 국민에게 속한다라는 조항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건지 불분명하다는 취지인데요. 네. 그러면서 이 조치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ECB가 이탈리아의 예산법 개정에 민감한 이유가 자칫 이 조항을 근거로 이탈리아의 금 보유고가 재정 지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은 2,452톤으로 현 시세 기준으로는 약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425조 원에 달합니다. 네. 미국 연준과 독일에 이어서 세계 3위 규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탈리아가 보유한 이런 막대한 양의 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하면 네. 세계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ECB가 이탈리아의 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막대한 국가 채무를 줄이기 위해서, 즉 빚을 줄이기 위해서 금을 매각하자는 주장은 이전에도 이탈리아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가 됐었는데 아직 실현이 된 적은 없었고요. 네. 그런데 최근에 금값이 급등하면서 그렇죠. 네, 예. 이탈리아가 법 개정에 나선 거고 이탈리아 정부의 기조가 달라진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는 EU 유럽연합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EU 규정에 따르면 금을 정부 지출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탈리아는 이번 법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EU 규정을 무력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ECB는 이탈리아 당국이 금 보유고의 법적 소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탈리아 은행과 협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것도 금값이 오르니까 이런 얘기가 또 맞습니다.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우리나라 이 K 문화 산업에 크게 투자한다고 하는 JG, 그래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와 그의 아내죠, 비욘세가 함께한 Crazy in Love 함께 듣겠습니다. Yes, so crazy right now. Most incredibly, it's your girl, me. It's your boy, Young. Ready? History in the making. Part 2. So crazy right now. I look and stare so deep in your eyes. I touch on you more and more every time. When you leave, I'm begging you not to go. Call your name 2-3 times in a row. Such a funny thing for me to try to explain. How I'm feeling and my pride is the one to blame. Cause I know I don't understand just how your love can do it, no one else can. Got me looking so crazy right now. Your love's got me looking so crazy right now. Got me looking so crazy right now. Your touch got me looking so crazy right now. Got me hoping you page me right now. Your kiss got me hoping you save me right now. Looking so crazy, your love's got me looking so crazy, your love. When I talk to my friends so quietly, who we think he is? Look at what you did to me. City shoes don't even need to buy a new dress. If you ain't there, ain't nobody else to impress. It's the way that you know what I thought I knew. It's the beat that my heart gets when I'm with you. But I still don't understand just how you look and do what no one else can. Got me looking so crazy right now. Your love's got me looking so crazy right now. Got me looking so crazy right now. Your touch got me looking so crazy right now. Got me hoping you page me right now. Your kiss got me hoping you save me right now. Looking so crazy, your love's got me looking so crazy, your love. I'm looking so crazy, your love's got me looking so crazy, your love. Young Hov, y'all know when the flow is loco. Young B and the ROC. OG, big homie, the one and only. Stick bony, but the pockets is fat like Tony. Soprano, the rock handle like Ben X2. I shake phonies, man, you can't get next to. The genuine article, I do not sing though. I sling though, if anything, I bling yo. Star like Ringo, war like a Greensboro wreck. Crazy, bring your whole set. Jay-Z in the range, crazy in the range. They can't figure him out, they like, hey, is he insane? Yes, sir, I'm cut from a different cloth. My texture is the best firm chinchilla. I've been dealing in chain smokers. How you think I got the name over? I've been realer, the game's over. Fall back young, ever since I made the change over to platinum. The game's been a rap one. Got me looking so crazy, my baby. I'm not myself lately. I'm foolish. I don't do this. I've been playing myself, baby. I don't care. 'Cause your love's got the best of me, and baby, you're making a fool of me. You got me sprung, and I don't care who sees. 'Cause baby,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을 떠나 3년 7개월 만에 청와대로 돌아갑니다. 성탄절 전까지는 업무시설 이전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대통령 관저는 경호 등의 문제로 내년 초 이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자녀 결혼식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경찰에 해당 조사 자료를 송부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린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 어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단은 마약 밀수 과정에 세관 직원들이 가담한 적도 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외압도 없었다고 봤습니다. 의혹을 처음 폭로한 백혜룡 경정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 구간 노동조합이 예고된 파업을 하루 남긴 오늘 서울교통공사와 막판 교섭에 나섭니다. 서울 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1, 2, 3 노조는 오늘 1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른바 불수능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능 문제 출제를 책임진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난이도 조절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2만 5천 명 늘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다만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 7천 명 줄면서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19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드프랑스 지역 최초의 도시형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드프랑스는 수도권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 주변 경기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곳에 개통하는 케이블 세앙은 이번 주 토요일 12월 13일 정식 운행을 시작하는데요. 일드프랑스 지역 최초의 도시형 케이블카입니다. 이 노선은 총 4.5km 구간으로 파리 남동부 발드마른 지역의 파리 지하철 8호선 종착역인 크레테이 포앙듈락 역에서 출발해 빌네프상조르지 역까지 이어집니다. 네. 경유지는 총 5개 정거장입니다. 케이블카는 스키장이나 산악지대에서 주로 볼 수 있고 관광지에서 풍경을 감상하거나 산 정상까지 오르는데 많이 활용하죠. 그렇죠. 그런데 케이블 세앙은 단순한 관광용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기존 버스 등으로 접근성이 어려웠던 지역에 이동을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케이블카가 대중교통으로 이용된다고 하니까 이색적이기도 하고 좀 낯설기도 하는데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케이블 세앙은 주민들의 출퇴근, 병원, 대학버스 시설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되었는데요. 네. 기존 버스보다 확실히 빠르고 특히 교통 체증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차량이나 버스로 40분 이상 걸리던 구간을 18분 만에 연결하는데요. 네. 이동 시간을 약 22분이나 단축하는 결과입니다. 또 자주 운행을 해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피크 시간대에는 케이블카 캐빈 간격이 30초 이내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캐빈당 10개의 좌석이 있고 100% 앉아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또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도 있고요. 모든 정거장에서는 계단이 없어서 접근성도 좋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전기로 운행되기 때문에 매연 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 연결성 강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대중교통망이 닿기 어려웠던 마을들을 메트로, 버스 노선과 연결해 주어 교외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네, 여러모로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다른 프랑스의 다른 도시에서도 이 케이블카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네, 프랑스에는 이미 도심 대중교통용 케이블카가 여러 곳에서 운행 중입니다. 네. 2016년 서부 도시 브레스트 프랑스의 최초의 도심형 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했고요. 네. 60인용 대형 캐빈 2개가 운행 중이고 시간당 최대 1,200명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프랑스 남부 거점 도시 툴루즈에서 텔레오라는 도심형 케이블카가 개통했습니다. 텔레오는 대학, 병원, 연구장 단지 등을 연결하는데요. 네. 주중에 하루 평균 6천 명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요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케이블 세앙은 기존 파리의 수도권의 교통요금 체계와 통합되어 있습니다. 네. 케이블카 단일 탑승권은 2유로로 한화로 약 3,500원 정도로 네. 버스나 트램, 짧은 메트로 구간 탑승 요금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만약 메트로나 다른 대중교통과 조합해서 이용할 경우 4.50유로, 약 7,700원짜리 티켓으로 연계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또한 이미 소지하고 있는 정기권, 나비고 패스를 사용하는 승객은 별도 요금 없이 케이블 세앙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요금 부담은 크지 않으며 네. 파리를 여행하는 분도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여행하는 분들에게 정말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케이블 C1 이용해서 가볼 만한 곳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요? 네, 관광을 오시는 분들 중에 파리 도심 중심 관광을 벗어나 교외의 다른 프랑스를 경험하고 싶다면 케이블 세앙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장소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리메 브레반 프라주블루의 역 정거장에 내리시면 근처 녹지와 호수 공원이 있는 여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연 속 산책을 즐기시기 좋고요. 네. 발롱동 르샤또 역 주변은 주변 관광객이 드문 교외 마을로 정치로 로컬한 생활 분위기, 조용한 거리와 마을 풍경을 경험할 수 있어서 프랑스의 일상을 느끼고 싶은 여행자에게 맞습니다. 네. 빌넵 상조거지 빌노바역은 교외 주거지와 외곽 도시 풍경, 자전거와 케이블카를 이용한 근교 탐방 등을 고려하는 여행자에게 적합한 장소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닌 자연, 교외 마을, 녹지, 로컬한 분위기를 경험하고 싶은 분에게는 케이블 세앙을 이용한 여행은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린 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파리를 여행하거나 프랑스 교통 변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케이블카 개통처럼 흥미로운 변화를 프랑스에 오셔서 직접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파리 아마 지금 새벽 시간일 텐데 목 상태가 조금 좋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이슈 에너지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최근에 날씨가 좀 따뜻해졌죠? 네. 12월 같지 않은데. 네. 네. 근데 어쨌든 겨울철이 되면 그래도 난방비 고지서가 사실 무섭습니다. 걱정입니다. 예. 저도 가스요금 고지서 받아보니 벌써 많이 나왔습니다. 예, 이제 시작인데요. 그렇죠. 네. 최근 이제 우리나라는 괜찮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심상치 않게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와서 오늘은 네. 천연가스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어느 정도나 올랐나요? 일단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를 이제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지표는 이제 헨리 허브라는 곳에서 나오는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도매시장 같은 이제 그런 곳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100만 BTU 그냥 천연가스를 세는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5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7,300원 네. 정도로 돌파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2022년 이후에 3년 만에 지금 가장 높은 가격이 됐어요. 그렇군요. 예, 최근에 이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은 매우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네. 천연가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재미를 전혀 못 보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치솟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도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최고치. 이게 네. 겨울이라서 이제 난방이 많아져서 그런 걸까요?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난방은 날씨 영향이 제일 크죠. 그렇죠. 그래서 올 겨울에 이제 라니냐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니냐가 오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지역,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북동부 지역에는 강력한 이제 북극 한파가 닥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날이 추우니까 당연히 난방용 가스 수요가 이제 급증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상승세는 단순히 날씨 때문만은 아니고 구조적인 이유가 두 가지 더 겹쳤습니다. 네, 구조적인 이유 어떤 네, 걸까요? 좀- 뭐 공급 수요 쪽에 좀 그렇죠. 변화가. 예. 예. 첫 번째는 이제 미스매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가스보다 수출하는 가스량이 훨씬 더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러면 천연가스가 모자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르겠죠. 그렇죠.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데 이제 1월부터 9월 달까지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미국 천연가스 생산량은 작년보다 3% 늘어났어요. 생산량은. 그런데 배로 실어서 해외로 보내는 수출량은 19.4% 늘어났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미국 내에서 이제 뭔가 다른 가스를 이제 LNG로 바꿔가지고 해외로 수출한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스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도 쓸 물건이 빠듯한데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더 많다라는 네. 게 이제 현재의 상승세를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제 올해 승인된 새로 천연가스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동되는 2027년, 28년 되면 연간 한 830억 입방미터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이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뭐 이 천연가스 강세가 계속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걱정할 거 없다라고 보지만 돈을 내는 그래도. 입장에서 보면은 당장 올해 내년 강세가 되면 별로 좋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수출하는데 어디로 수출을 하나요? 천연가스? 미국은 LNG 천연가스를 이제 지난 11월 달에 1,090만 톤을 수출하면서 2개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는데 네. 미국이 수출하는 LNG의 70%는 유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튀르키예가 또 주요한 구매자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는 약 1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2024년 작년까지는 대체적으로 미국 내에서 가정용으로 쓰는 천연가스하고 이 수출량이 비슷했는데 네. 올해는 역전돼서 수출량이 이제 미국 가정용보다 더 많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미국은 점점 더 많은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수출이 급증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네. 두 번째 이유는 뭐 어떤 걸까요?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주제,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마처럼 전기를 먹어치우는 물 먹는 하마, 전기 먹는 하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빅테크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가스 발전소를 더 많이 이제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쓰는 생성형 AI 같은 경우는 일반 검색하는 것보다 당연히 10배 더 이상 많이 필요하죠. 전력을 쓰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8년쯤 되면 이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천연가스 수요가 지금보다 한 4-5배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수요가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거다라는 네. 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도 뭐 AI 투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네. 전력 수요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죠. 이 가스 화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발전용 가스 터빈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가스 화력 가스 터빈은 만들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4개 회사만 이제 공급을 그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5번째 이제 기업으로 최근에 수출에 나서고 있는데 네. 어쨌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 터빈 공급이 안 돼서 발전소를 짓고 싶은데 발전소가 완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2022년에 주문했던 물건들이 이제 납품이 돼서 이제 네.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수요가 이제 그동안 눌려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현상은 뭐 당분간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춥죠. 수출 늘어나고 AI까지 데이터 센터까지 이제 전기가 필요한데 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그러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발전소마다 고민이 네. 많겠는데요. 가스 많이 사용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러니까 가스화력 발전소는 이제 원가가 오르니까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좀 재밌는 현상이 또 미국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석유, 가스 가격 비교해 보면 항상 석유가 더 비싸요. 그렇죠. 석유가 더 귀한 자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 동북아시아나 유럽에서는 가스 가격이 이제 너무 막 오르다 보니까 이제 열량으로 같은 열을 내는 양으로 비교해 봤을 때 가스가 석유보다 더 비싼 가스 역전, 가격 역전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차이 나나요? 구체적으로? 발전소에서 주로 쓰는 이제 벙커CU라는 기름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네. 동북아시아 우리가 포함된 동북아시아 기준으로는 가스 가격이 이제 기름값보다 배럴당 $10 이상 더 비싼 가격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발전소 이제 사장님이 네. 나는 석유 화력 발전소도 있고 가스 화력 발전소도 다 있어.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는 당연히 가스 화력 발전소를 가동을 줄이고 네. 석유를 쪽으로, 늘리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 가격이 더 싸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석탄 발전이 오히려 13% 늘고 가스 발전은 4% 줄어드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비싼 네. 거는 피하고 싼 거를 선택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석유를 태워서 이제 발전하는 비중은 되게 낮아졌습니다. 일본, 유럽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 2% 이제 이하밖에 안 되니까 매우 낮은데 네. 과거에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2015년, 16년, 2022년, 23년 이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역전된 시기가 있었는데 네. 이때는 당연히 석유를 더 많이 떼어가지고 한 4%까지 늘어난 이제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천연가스 강세가 이제 계속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좀 달리 가는 모습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에게는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작년부터 이제 고생을 많이 해온 이제 정유사들한테는 의외로 조금 도움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발전소들이 이제 가스 대신 벙커CU 같은 이제 중유를 찾으면서 네. 이 중유 팔아서 남는 이득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벙커CU는 옛날에 수요가 많았지만 최근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면 손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만들면 손해였는데 이거를 이제 팔면 돈을 버는 구조가 되니까 되게 이제 좋은 현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의 소규모 정유사들 이야기인데요. 네. 보통 이제 중국 소규모 정유사들은 이제 티팟이라고 부릅니다. 차주전자 아니에요? 예, 티팟? 맞아요. 예, 차주전자. 네. 예.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한 이 정유사들은 대부분 국영 기업이에요. 나라가 그렇죠. 소유한 국영 기업인데 네. 이것보다 작은 이제 민간 소유의 정유사들이 올망졸망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가지고 이제 작다, 규모가 작다. 그래서 티팟, 차주전자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걸 모아놓고 보면 우리나라 전체 정유량보다 더 커요. 그래요? 작지 않아요, 결코. 매우 큰 차잔이죠. 보면 네네, 차주전자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중국의 이 티팟 정유사들은 이제 국영 기업보다 좀 차별 대우를 받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도 있고 또 수입되는 원유도 있는데 네. 일단 우선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너희들은 요만큼만 써라고 생각하면 그것밖에 못 쓰니까 가동률이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공장들은 주로 이제 비싼 원유를 이제 들여오는 것을 포기하고 네. 이제 벙커CU 같은 이제 시장에서 남아도는 것들을 중유를 이제 원료로 해서 휘발유나 경유를 뽑아내는 작업들을 쭉 해왔는데 네. 최근 들어 이제 중유 가격이 막 올랐잖아요. 벙커CU 이런. 네, 네. 예, 그러니까 티팟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료 가격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지금 낮아지는 이제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원료 중유 가격이 오르니까 공장들이 문을 닫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동을 멈추는 거죠. 그렇죠. 국제 시장 기준으로 보면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던 휘발유, 경유 물량이 이제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오르죠. 그러면 우리나라 정유사들은 반사이익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유사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네. 해소가 되겠네요. 그럼. 예, 당분간은 좀 좋은데 이게 좀 오래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 또 중국 정부가 또 이런 상황을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티팟 정유사들한테 다시 할당량을 좀 늘려줬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티팟 정유소들은 이제 새로 받은 할당량을 이용해서 원래는 해외에서 원유를 새로 수입해 와야 되는데 네. 이걸 수입하는 대신 중국이 그동안 저렴하게 수입해서 저장해놨던 이제 이란,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가격 경쟁력을 이제 저렴한 벙커CU를 사용해가지고 확보해 오던 중국 이제 소규모 정유사들이 네. 이제는 또 제재를 받아서 가격이 싼 원유를 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상황에 따라서 네. 달라지는군요. 맞습니다. 예. 그럼 석유화학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석유화학 쪽은 좀 표정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네. 일단은 그동안에는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이 아주 돈을 잘 벌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펑펑 쏟아지는 셰일가스, 정확히 말하면 이제 에탄올 원료로 하는 이제 이 석유화학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에탄 가격도 덩달아 이제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제 원가 경쟁력이 확 떨어진 이제 그러네요. 그러한 상태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이 이제 석유에서 나온 나프타를 이제 원료로 쓰는 이제 이런 업체들은 미국이 힘들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숨통이 좀 트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어쨌건 이제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예.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것 가지고 뭐 결정적인 분위기 전환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경쟁사가 좀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잖아요. 맞습니다. 뭐 좋을 리는 없을 예, 거고요. 글로벌 수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안 좋다 예.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제 공장문 닫거나 또는 팔거나 하는 이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겨울철 추운 날씨, 비싼 가스 이런 것이 이제 정유사, 그다음에 석유화학 기업들 여러 곳에 이제 파급 효과를 낳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날씨 지금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가스 가격 계속 오를 텐데 에너지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날씨의 영향을 좀 맞습니다. 민감하게 예.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스나 석유나 다 보면 겨울철이 다가온다 그러면 예. 기상 예보에 아주 목을 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온갖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올해 날씨가 얼마나 추워 이런 거를 이제 쳐다보려고 노력들을 하는데 네. 뭐 당연히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 이제 급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장해 놓자라는 수요가 아무래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이 보통 이제 2월까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철부터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 예, 여름철에는 수요가 떨어지니까 싸죠. 이때 네. 이제 사들여 놓고 적당히 이제 10월 달쯤 돼가지고 가격을 봐가면서 더 채워넣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12월 같은 경우에는 가스 수요가 이제 제일 많을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아 우리가 저장해 놓은 걸로 대충 겨울 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 가격이 좀 쑥 내려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3월 달인데도 추워요. 뭐 2월 말인데도 강추위가 맞아요. 몰아닥치고 있어요. 막 이제 이러면 다시 이제 가스 가격이 폭등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란 존재가 뭔가 대단한 존재 같아 보이지만 날씨에 이렇게 휘둘리는 뭐 존재라는 점은 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가스 가격 상승이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네. 어떻게 보면 내키지 않는 상황일걸요. 맞습니다. 지금 네. 내년에 당장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도 낮춰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할 많은데 일이 많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이제 미국 땅에서 퐁퐁 팔아. 마음껏 팔아라고 네. 그래가지고 에너지 자원 개발을 통해서 가격을 낮춰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겠다라고 공약을 해왔는데 정작 지금은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한 많은 나라들이 미국산 네. 물건을 더 사와야 되는데 그렇죠. 살 게 없어요. 미국에서 사올 수 있는 물건은 사실 비행기, 그다음에 무기, 천연가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드는 품목들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무기도 뭐 사놓고 맨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비행기도 맨날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네. 이 가스는 언젠간 쓰겠지라고 해서 미국산 LNG를 모든 나라들이 다 미국하고 협상할 때 카드로 쓰다 보니까 네. 미국산 LNG 수요가 폭증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출량이 이제 엄청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기업들 너희도 수출하지 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러기도 참 힘든 상황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 상승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좀 자초한 모습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날씨도 탓해보고 AI 센터 얘기했지만 네. 관세 정책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다 결합되면서 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천연가스 가격은 앞으로도 좀 계속 일단은 뭐 좀 상승할까요? 타이트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긴 한데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네.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계속 승인이 되고 있고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가스 가격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안정적일 거야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번에 갑자기 튀니까 네. 사람들이 지금 많이 놀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마 이번 겨울에는 좀 가격이 튀더라도 예. 아마 이제 이번 겨울 지나면 좀 내려가지 않을까. 내년쯤에는 다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이것도 가봐야 한다. 가봐야 한다. 변수가 없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망을 해야 되겠네요. 글로벌 이슈 에너지 오늘 천연가스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 그 나비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수석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클레이머스의 I'm Gonna Be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